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만 보면은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기분이죠.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지표입니다. 분명 금리는 높다는데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정작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외면하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을 서서히 옥죄고 있는 거대한 유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었던 한강의 기적 이면에 가려진 어쩌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할지도 모를 경제적 요새화의 실체를 뼛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경제적 지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파주 운정부터 일산 그리고 서울 시내까지 무한하게 이어지는 이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들 말입니다. 이 건물들은 유사시 적의 진격을 막는 강력한 방벽이자 킬존이 되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수상할 정도로 전투에 특화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지금은 우리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은 이 아파트, 즉 부동산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북한군조차 뚫기 힘들다는 이 아파트 지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말도 안 되는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건물을 올리기도 전에 돈부터 빌려주는 이 위험한 외줄 타기가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그날로 셧다운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좀비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망할 곳은 망하고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서운 거죠. 이 거대한 아파트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 그 파편이 한국 경제 전체를 덮칠 거라는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을 찍어서 이 좀비들에게 수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돈을 찍으면 물가가 폭등할 테니 교묘한 수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스텔스 양적 완화의 시작입니다. 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미국 연준이나 하던 대대적인 돈풀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단어는 바로 RP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잠시 사주면서 그 대가로 시중에 현금을 꽂아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고 말하지만 그 규모와 빈도를 보면 이건 사실상 이름만 바꾼 양적 완화나 다름없습니다. 시중금리가 높아서 돈줄이 마른다는데 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지고 버티냐고요. 바로 이 스텔스 자금이 PF 대출의 부실을 억지로 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했어야 할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이 돈으로 이자를 돌려막으며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은 시체에 아드레날린을 계속 주사하고 있는 꼴이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 풀수록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달러는 귀해지는데 원화만 흔해지니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혹은 기름을 넣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의 실체가 바로 이 부실 PF를 살리기 위해 뿌려진 원화의 역습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기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정작 시장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자꾸만 오를까요? 이건 시장의 심판관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스텔스 양적 완화로 PF 부실을 가리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이제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부채를 돌려막는 국가입니다. 환율 방어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장기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 국채 금리는 반대로 치솟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도 대출 금리는 오르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 원인은 바로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어디로 가든 시청으로 직행할 수 없게 꼬여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이 부실이라는 바리케이드에 막혀 삥삥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징역을 막기 위해 설계된 도로 구조가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내다 팔아 환율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미래 자산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낸 연금이 지금 당장 무너지는 PF 시장과 환율을 막기 위한 방패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의 수익률은 박살나고 원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겁니다. 이건 마치 6.25 전쟁 당시 화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상황에서도 여의도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던 절박한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의 적은 외부의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부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스텔스 도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좁은 수지에 갇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숨을 멈췄던 돌고래 피터처럼 우리 경제도 이 부채의 늪이라는 좁은 수조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고래가 자아를 인지하고 죽음을 계획할 수 있듯이 시장도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삶의 의지를 이어붙이려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없으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돈 찍어내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입니다. PF 부실을 인정하고 거품이 낀 자산 가격을 현실화하며 원화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아플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일부 건설사가 문을 닫으며 경제 성장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마약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국가들은 항상 국경을 맞대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은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부채의 성벽입니다. 서울이 전쟁을 위해 요새화된 도시로 재건되었듯이 우리 경제도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요새화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태세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한 안전보다는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정직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강한 위험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7년에 한 번씩만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브라실 섬처럼 우리 경제의 호황도 혹시 안개 속에 가려진 환상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괴한 경제 시스템의 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새 같은 아파트 대신 당당하고 가치 있는 화폐와 건강한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